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기업의 리뷰 영상인데요. 3개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8일에 이처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중국 매출 기대. 수익성까지 겸비한 종목이란 제목으로 12월 28일에 소개를 했었고, 지금 영상은 재생 목록 기업 소개 보좌관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실적을 좀 봐볼게요. 12월 28일은 이때였었습니다. 이때 양봉이었을 때인데 실적부터 봐보면 우선 지난 2018년, 2019년 연간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률을 보려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2018년에 22.4%, 2019년에 21.21%, 일단 20% 넘을 정도로 오 괜찮네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작년에 영업이익률 한번 봐볼게요. 분기별로 봐봐야 되겠죠? 보면 어때요? 1분기에 21.6이었는데 2분기와 3분기에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27.45, 27.4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18년 한 해 영업이익률보다 2019년 한 해 영업이익률보다 5분기별 영업이익률이 꽤 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에 1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208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만으로, 그쵸? 이미 2019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실적을 뭐 지금 추정치는 뭐 107억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미 2020년의 작년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 수 있는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27%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건데, 이런 점은 긍정적인 거죠. 그쵸? 영업이익만 커지고 뭐 영업이익률은 뭐 저하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처럼 실적도 좋아지고 수익성은 더 좋아진 이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중국에서 러브콜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최대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지만 중국향 수출 비중이 커진 거죠.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진 겁니다. 기술력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중국 수출 시에 국내보다 단가를 많이 쳐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1월 둘째 주에 탐방 다녀온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이 국내보다 장비 가격이 1.5배에서 뭐 2배를 더 쳐준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OLED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뭐 관련된 뉴스도 많은데, 애플의 아이폰 1, 2 시리즈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증가로 수요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바로 2021년 올해가 OLED 노트북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OLED 노트북을 보게 됩니다.
OLED 노트북 기억하셔야겠죠? 국민연금은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6.09%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33만 주, 기관 6만 8천 주, 금융투자 이틀째, 투신 3일째 매수 보이는 상황인데요. 덕산네오룩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2위에 랭크 됐을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그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때 12월 28일날 소개해드렸는데 이때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타이밍도 그렇고, 왜냐면은 가격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 성격이었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로는 여기 몇 개예요? 몇 개 이평선이 지금 32,500원 정도, 33,000원 수준에 지금 수렴해 가고 있잖아요. 61선, 121선, 200선, 241선 이동평균선의 4개가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로는 5일선, 11선, 21선이 모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타이밍에서 거래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뒷받침 되면서 오늘 5% 이상 상승하니,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도 이평선, 이동평균선 위치나 이동평균선에 꼬여있는 모양새 관점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이때 상승이 나올 때 보면 거래량 아래, 이때 빨강색, 물론 보시면 이때 상승 시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연말부터 1월 초에 이렇게 매도를 했었지만 기관은 이때 매수를 했고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크긴 컸지만 기관에도 관심은 필요하겠다. 왜냐면은 기관의 매수로 3만원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그 상승 중심에 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월봉을 보시면 최근에 지지된 가격은 2017년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 이제는 지지선, 지지 가격으로 하반 경직성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좋은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연속 지금 월봉에서 양봉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월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36,000원대만으로 월봉에서 마감되더라도 36,000원대로 마감되더라도 월봉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지난 8월 12일 기업 소개 드렸었고, 지금은 역시나 재생 목록 기업 소개 보좌관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클래시스 코로나19가 밉지만 7월 말 8월 초 상승 시에 연기금 매수, 성장성,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62.6%였다. 클래시스의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12일 날 소개해드렸기도 했고, 또 지난주 목요일 밤에는
멤버십 가족분들께 코멘트 드렸던 종목 3개 중에 1개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흐름을 보시면 이때였어요. 거래가 터졌었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진 것이 좋아 보였었죠.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셔도 다시 기관이 들어오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최근에 수급이 좋은데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외국인은 올해만이 아니고요, 작년 5월부터 파란색의 외국인 지분율이죠,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수급이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비중은 이렇게 파란색 선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지만 뭐 아주 많이 매수한 건 아닙니다. 지분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 기준 1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5.61%입니다. 클래시스는 슈링크 너무 유명하고 알파, 클로덤, 울피, 스캐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해외 락다운 등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은 부진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2분기 100억 원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부진했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19억 원. 2019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안 나요. 그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90%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도 크게 회복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뭐 매우 높죠. 3분기 영업이익률 60.6%, 영업이익률이에요. 2분기 영업이익률 40.6%, 1분기 영업이익률 62.6%. 그쵸? 작년 2020년 추정치 수출 비중은 약 54% 정도 되는데, 작년 말 기준 슈링크의 글로벌 판매 대수가 누적 6,000대로 4년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장비가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다 보니, 깔려 있으니 이제 소모품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중요한 건 소모품 영업이익률이 또 매우 높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겠고요. 네, 여기가 지난 8월 12일입니다. 여기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올해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작년보다 자유로워진다면 매출도 많아질 거고요. 자연스레 피부 미용에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평선이 이처럼 이동평균선이 조밀조밀, 오밀조밀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기 급하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연속 양봉 기록 중인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좀 그동안 16,000원 중반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윗꼬리도 달리고, 그래서 그동안 좀 부담이 됐었던 가격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 생각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BH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바로 지난주 1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BH 기억하시나요? 오늘 메이저 순매수를 보시면 코스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7위 43억 샀고, 또 코스다 기관 순매수 7위 기관 33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합쳐서 오늘만 약 한 76억, 한 77억 정도, 그쵸? 외국인 순매수 7위, 기관 순매수 7위, 둘이 합쳐서 77억. 숫자 7이 굉장히 많네요. 지난 토요일 최종 리뷰 영상을 통해서도 기관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만 증권사 레포트 몇 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3개. 근데 3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평균이 얼마였다고요? 29,00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22,850원. 증권사 목표치 평균 29,000원. 그래서 이제 올해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주가와 목표가 괴리율을 보면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주요 고객사의 매출액도 증가할 거고 5G 안테나 케이블 매출 확대 및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전기차 배터리용 FPCB에서도 기대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또 전기차 배터리 관심 많잖아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올해 300억 원의 매출이 전망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지난주 수급관심주로 소개드리고도 그간 좀 그냥 고점으로 좀 부담이 됐었던, 고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24,000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돌파한 거죠. 이평선 측면에서 보자면 하늘색 61선이 에메랄드색 121선을 우상향 돌파하기 직전이고, 갈색 201선은 올해 들어서 검정색 241선 돌파해서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거래도 터지면서 24,000원을 오늘 시장도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물론 또 주봉을 보시면 이처럼 25,000원도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25,000원 초반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25,000원 초반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대라고 보이긴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온 모습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메이저의 수급까지 이어진다면 크게 부담될 가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이 보시면 5일선과 11선이 만나면서 겹쳐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승이라서 향후 조정 시에도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들처럼 조정이 나오더라도 11선에서 강한 지지가 나타나는지도, 그 말은 뭐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11선 따라가면서 큰 조정 없이 11선에서 강한 하방경직성이 나오는지, 그 점이 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뷰 3개 종목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